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9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인 11월 28일 날 교육부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 내용을 좀 분석해보고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학년별로 좀 변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지난번 발표했던 고교 체제 개편 방안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교육 입시 제도의 근래 보기 드문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치러야 되는 대입이 학년별로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택에서부터 이전하고는 다른 기준과 관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 수험생들 뿐만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분들, 자녀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 향후 진학 설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선 방안 전문 자료인데요. 보도자료와 첨부자료 포함해서 수십여 페이지의 입시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멘tor 사이트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전문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 핵심 내용만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을 좀 바꾸겠다는 거고요. 자, 둘째는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정시 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 학생들한테는 많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워낙 중요하고 큰 변화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생들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내용이 밑에 도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도표 내용인데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잠깐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설명한 도표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크게 다르지 않은 학종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인데요. 2022학년도 대입입니다. 현재 고3 학생이나 고2 학생이 치를 학종에서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약간 다른 점이 발생을 하는데, 핵심은 일부 항목들의 기재가 축소된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자, 자율동아리가 1년에 1개만 기록될 수 있다. 3년이면 3개만 기록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논문 관련 내용 기재가 금지된다. 그리고 교내 수상이 학기당 1건만, 그래서 총 3년간 6건만 대입에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선택을 두고 고민 중인 우리 중3 학생분들 학교 생활기록부 또 학종이 어떻게 바뀔지 대단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현재 고3들과 비교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학교생활기록부만 두고 보면 그렇고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2005년생들이 되겠죠. 이 학생들부터는 학종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로 자율동아리 아예 대입에서 반영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대입에서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은 요 끝에 두 개죠. 수상 경력을 아예 대입에서 빼겠다. 독서활동도 대입에서 빼겠다.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대학교에서는 입시에서 활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하는 단계에서 아예 이 부분을 빼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학종 변화에서 또 자소서와 추천서 부분 학년별로 조금씩 다른 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선배들과 똑같은 자소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글자 수가 다소 줄어든 자소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소서를 아예 폐지하기 때문에 대입에서 이제 자소서 쓸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사 추천서는 지금 입시에서도 그렇게 아주 보편적인 서류는 아니라서요. 현재 고1 학생부터 추천서 폐지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뭐 아주 그렇게 의미가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작년도 8월에 예고된 바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큰 변화는 중2 학생들부터 적용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변화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자 2020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죠. 한마디로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모른 채로 서류 면접 평가를 치르게 한다는 건데요.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면접에서 이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류 평가에서부터 이걸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 정보의 평가 반영을 차단하겠다. 출신 고교에 따라서 평가가 갈라지는 걸 뭐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중3 학생들한테도 고등학교 선택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변화는 일단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일부 비평준화 일반고, 또 교육특구 일반고 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고들끼리는 몰라도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여러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이 학생이 뭐 외고 학생인지 아니면 과학고 학생인지 영재학교 학생인지, 자 이런 거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학생부 양식 자체가 다르고요. 또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들도 교육과정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뭐 어떤 과고 어떤 외고를 나왔는지까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고인지 뭐 특목고인지, 또 상위권 자사고들도 특색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완전히 차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변화에 따르는 고교 선택 전략이라든지 대입 전략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학년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종 세부 평가 기준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자, 이 부분은 한번 대학별로 공개 내용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분들, 학종 준비하시는 분들, 자 대학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대입 준비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변화를 살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완성하겠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냐? 빠르면 고1 학생부터, 늦어도 중3 학생들 대학 진학할 때까지는 수능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 해당 16개 대학 목록은 여기 적혀있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16개 대학에 한해서 수능 선발 비율 40% 이상,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 압박을 통한 뭐 유도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수시 2월까지를 포함하면 45에서 50%, 또 뭐 50% 이상까지 수능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16개 대학 실질 수능 선발 비중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각 학교들 전형 계획이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제 예상은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권고한 40% 이상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정시 비중을 늘릴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이미 전년도에 수능 비중은 한 3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 권고한 바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 딱 30%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뽑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2월을 포함해도, 그러니까 대학이 수시에서 예정된 모집 규모를 다 뽑지 못했을 때 그 인원을 정시에서 뽑는 걸 수시 2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원들까지 포함해도 수능 비중은 최대한 45%에서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시 확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논술 전형 폐지하겠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겠다. 요 내용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이고, 현재도 자 보시는 것처럼 논술 선발 인원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특기자 전형 중에서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죠.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의 특기자 전형은 당장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논술이나 어학 특기자 전형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지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축소가 되는 거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때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고 국제고 학생들 주로 많이 지원하는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 지금 현재 710명, 지금도 그렇게 아주 많은 학생들을 뽑는 건 아니죠. 올해 외고 국제고 지원할 학생들에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자신의 대입 전략을 크게 수정해야 될 만큼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제도 변화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벌어진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202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자 조금씩 변화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 내용을 학년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자신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뭔가 좀 뒤숭숭하실 텐데요. 내년 입시에서 정시 23%, 올해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기존 입시 제도가 유지되면서 수능이든 학종이든 흔들림 없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수능 같은 경우에 현재 고2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다 보니까 올해 수능과는 조금 과목이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유형이나 또 재수생 유입 같은 부분에서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은 정시가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 30%까지 올라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소서 분량이 다소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학생부에 기록되는 자율동아리나 수상실적이 자율동아리는 1년에 1개씩만, 또 수상기록은 학기에 1개씩, 그러니까 1년에 2개씩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그전 선배들보다는 교과 내신의 중요성이 좀 강조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 축소라든지 이 동아리 수상기록 제한은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에게도 고1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정시가 현재 고1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다. 교육부 발표 내용을 보면 40%는 이제 중2 학생들 대입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런데 또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주요 대학들이 40%까지는 정시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빨리 치고 나오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늑장을 부리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지금 고입 앞두고 있는 중3 학생들은요, 어제 발표로 인해서 사실은 대입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 정시 비중이 좀 올라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35% 이상까지 늘어날 확률이 높다. 중2 학생들은 또 중3 학생들하고 다른 대입을 치러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종에서 자소서 자율동아리, 수상경력, 독서 항목이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종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또 사실상 학종이 교과 전형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각 대학들의 전형 계획이 나와야지만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저는 이제 면접 변화, 각 대학별 면접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전부 뭐 교과 전형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학종 선발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줄인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 축소되면서 내신이 중요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비교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율동아리가 아닌 일반 동아리 활동이나 그 다음에 세특, 행특 같은 주요 내용들은 계속 대입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학생부 내용과 면접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대입 지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비교과가 폐지된다든가 학종이 크게 축소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그 변화 양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예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런 형태의 입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그럼 요 중2부터 초 학생들 과연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특목고 자사고가 아예 폐지가 되지만 5학년 학생까지는 특목고 자사고 유지가 되면서 대입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영재학교나 과학고 지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정시 확대라든지 비교과 축소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영재학교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카이스트 같은 과학 특성화 대학들은 지금 이 대입 개편 방안에서 좀 배제가 된 상태라 이 정시 확대 같은 전체적인 대입 변화 흐름의 영향력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대학들이 과연 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위권 대학들의 면접 변화를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부에서 말했던 고교 블라인드 전형이 교육부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 뭐 상위권 학생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1단계 서류 통과자 인원을 좀 늘리고 대신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학생 변별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정시 확대가 나쁜 일은 아닌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막연한 상위권대 진학을 위한 외고 자사고 진학보다는 자신의 목표 대학이라든지 또 진학 계열을 일찌감치 좀 명확히 하고 해당 대학이나 학과의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쯤에는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과학고나 영재학교 입시 변화도 좀 예고가 돼 있으니까 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2, 초5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관해서는 제가 올해 또 특목고 입시 분위기를 본 후에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학생들은 뭐 또 이 선배들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입시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뭐 내신 절대평가제,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논술형 수능 얘기도 나왔죠. 또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자, 2022학년도에 지금과는 또 다른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요. 교과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도 폐지가 될 것 같고요. 일반고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해지는 학년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워낙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고요. 추후에 각 학년별로 또 대입 전형별로 자세한 분석 내용들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제 발표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각 대학별 전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그림을 보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자기 목표 대학의 상세한 전형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현재 고1 학생들도 내년 4월이나 되어야 대략적인 그런 대학별 상세 전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 학년들은 지금 대입 유불리를 아주 명확히 따지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